밀수가 이번에 굉장히 인기가 좋죠. 그리고 네, 아주 영화 의미가 있는 밀수. 영화 밀수가 미안해. 네. 밀수가 인기가 좋은데 밀수라는 경제 현상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희한하게 됐고 네. 영화 밀수가 인기가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승환 감독의 음, 짠, 어,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 이 범죄 영화죠. 밀수라는 것, 이런 데서 제일 자주 다뤄지는 게 아마도 사람과 사람 간의, 어, 관계라는 것일 것 같아요. 뭐,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해수, 김혜수? 그분이랑 염정아 그분의 관계가 제일 대표적인 관계고, 뭐, 나머지, 음, 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엄정화랑 이제, 염정화랑 이제 사회가, 염정화가 생각하는 해수와 사회가 생각하는 해수가, 그 사이에서 염정화가 계속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분인데, 음, 그 중에서 무엇을 믿을 것이냐, 해수를 믿을 것이냐, 사회를 믿을 것이냐, 어, 그런 믿음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 믿을 것이냐, 의심할 것이냐, 아니, 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어, 정화라는 개인이 믿는 곳에 힘이 실리는 거죠. 그 믿는 곳에 힘이 실림으로써, 어, 뭔가 대결의 판도가 구축이 되는, 이제 또 여성끼리의 믿음하고 남성끼리의 믿음이 이제 분류가 되죠. 뭐, 분류가 된다기, 뭐, 정확하게 분류가 되는 건 아닌데, 뭐, 해녀 집단이 있었고, 여성분들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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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하지? 다방에서 일하시는 분도, 여성분도 있었지만, 어, 내지라고 그러죠. 내지. 맞아요. 옛날에 있었다고 1970년대라서 그러죠. 지금은 없는 어떻게 거죠. 얘기할지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런 예, 제도가 없죠.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아무튼, 또 남자끼리의 믿음이 있는데, 그 둘도 약간 확연한 차이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남자끼리의 믿음은 뭔가 자존심이 되게 중요했고, 어, 이제, 그걸 건들면 이제 없어지는 거죠. 보통 이제, 아니, 서로 죽이고 싸우는 거죠. 보통 막, 느와르처럼. 근데 이제, 어, 여성끼리의 어떤 그 해녀 공동체의 뭔가 믿음은 약간 남성 공동체의 믿음과 약간 달라서 뭔가, 음, 서로 이제 하나처럼 믿는? 어, 약간 서로 의존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자존심이 전혀, 크게 중요하지는 않죠. 근데, 뭐, 여기서 이제 해소의, 뭐, 대사에서 보면은, 뭐, 정화한테 이제, 너 왜 나를 못 믿었어? 너 나 몰라? 라는 곳에서 이제, 자존심보다는, 내 인격을 알아달라. 내 인격을 알고 그걸 믿어줬어야지 하는, 이렇게 힐책하는 질문에서, 이 두 개의 믿음에 대해서 뭔가 정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음, 음, 음. 근데 이제 여성 그런 공동체와 남성 공동체와의 이전 대결이 중심이 되는데, 어, 근데 사실 중앙이라고 뭔가 대표해야 될 수 있을 만한 곳은 이제 부산에서 내려온 권상사랑, 어, 그런 부분이랑 이제 장돌이겠죠. 음, 외부인이지만 세력을 얻은 장돌이가, 어, 어떻게 보면 남자 공동체가 중심이 되었던, 어, 자존심과 그런 어떻게 보면 어 뭐라고 할까 그런 거를 중심으로 일이 일사천리하게 뭔가 해결하는 어 그런 그런 게 있었는데 음. 아무튼 어 여성 공동체가 그 남성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포괄할 것이냐 이 남성 공동체를 아예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었는데 어 결국에는 종국에 가서는 없애게 됐지만 어 어떻게 이 맨 사람들에게서 마지막, 피하게 될 것이냐 네. 맨 마지막 장면,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이 음. 김혜수가 김혜수가 배우로 나온 조춘자가 아, 네. 그,
조인성이 분한 권상사, 경국 음, 밀수왕, 권상사의 병문안을 가갖고, 음, 음, 그 핵심이 되는 3억 원짜리, 그게 바로 그 전쟁의 원인이었잖아요. 그걸 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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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몬드. 그게 보통 루아르하고 다르죠. 음, 맞아요. 보통 누아르 같으면 당연히 그게 음, 서양에서 우리가 쭉 본 누아르 같으면 그걸 들고 튀는 게 당연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모든 뭐 미션 임파서블이고 뭐고 우리가 본 모든 영화들에서는 그랬었는데 네, 음, 맞아요. 거기서 주는 게 아주 독특했어요. 그러니까 맞아. 지금 대결이라고 얘기했는데 여성 공동체와 남성 공동체 대결이라고 얘기했는데 마지막 그 장면이 음, 그 3억 원짜리 그 다이아몬드를 그죠? 음, 목숨을 걸고 그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 사이에. 그리고 어떻게 맞아요. 보면 그게 목표였는데, 모두의 음, 목표였는데, 그걸 돌려주죠. 아니면 음, 뭐 임무를 완성시켰다고 나의 위치를 알아달라. 내가 음, 이제는 파트너 비슷하지 않냐. 물론 밑에서 일하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장이 이제 사장님 밑에 임원이 돼갖고, 음, 임원으로 승진시켜달라. 이런 분위기가 음, 굉장히 강했어요, 마지막 맞아요. 장면이. 음, 대결이라고 하기에는, 그죠. 맞아요. 권상사의 현명하다는 위치도, 어, 음,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도 현명해요. 그 3억 원짜리 음, 다이아몬드 반지를 어디다 팔아요? 맞아요. 해녀가. 그러니까 현명한 거죠. 현실적으로도 음, 현명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저 도둑의 세계 또는 이렇게 범죄 어두운 세계에서는 당장 획득한 거를 처분하고 가지는 게 지금까지 우리의 상식이었잖아요. 뭐 그죠. 그런다는 게 그게 범죄 뭐 영화의 논리였는데 그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걸 보면서 굉장히 영리한 감독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 음, 음. 음, 저도 이제 이 대결 구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었는데, 왜냐면 이제 항상 여성들이 주인공인 영화가 나오면 페미니즘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딸려 나오면서 여자, 그리고 여성이 남성들을 이제 대결하는 구도처럼 마치 그래서 여자들이 승리하는 어떤 무슨 정권 교체처럼 그렇게 어, 정치적으로 뭔가 쟁취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 전개가 많이 되는 영화가 많았었는데, 근데 음, 이제 그리고 그런 식으로 오해, 저는 오해라고, 그렇게 만약에 이 영화를 봤다면 오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이제 이 영화에, 여기서 이제 처음 장면에서 그, 이 해녀 집단에 아직 조춘자가 이제 해녀 집단에 잘 섞여 있을 때, 그때 그 공동체의 핵심이 되는 인물은 사실, 그러니까, 리더인 사람은 그 엄진수, 그 해녀들의 리더가 나중에 되는 그 여자분의 엄진숙의 아빠였어요. 그 선장님, 아버지가 선장이었죠. 근데 그 음, 선장님이 이제 거기에 가서 그 해녀들을 이끌 수 있었던 이유는 항상 그, 음, 그 집단을 돌보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계속 음,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제 그 아빠의 역할이 어떤 바깥에 그 아버지가 이제 어찌 보면 그 보통 엄마들의 상징으로 되는 그런 이렇게 돌봄하고 다정해지고 이렇게 걱정하고 이런 그런 가치가 이제 여기서는 아버지가 그거를 보여주고 계시고 음, 그때부터 저는 이제 이 영화에서는 그 남성 상징하는 어떤 남성성하고 여성이 상징하는 여성성하고 그게 벌써 이제 교차돼서 이미 아버지한테 그런 돌봄의 여성성이 보여지고 있고 여성들은 또 나중에 이제 해녀들끼리 이제 남자들하고 싸우면서 오히려 남성성으로 이제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게 계속 교차되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어떤, 그러니까 보통 여자들이 항상 여성성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영화에서 이제 감독은 이제 관객들한테 설득을 할 때 여자 배우를 써서 여성성을 보여주고 남자 배우를 써서 남성성을 보여주는 게 더 설득력 있고 그게 더 상징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배우를 이제 여성 배우가 그런 나중에는 그런 돌봄의 어떤 여성성의 그런 상징으로 계속 여기서도 다뤄지지만 근데 그것이 처음 시작에서부터는 그런 남녀 성별과 전혀 관계없이 아버지의 그런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어떤 전통을 그렇게 물려받은 거죠.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렇게 나중에 그거 하나를 처음에 이제 첫 장면에서부터 이렇게 보여지면서 이게 그 묵직한 그런 돌봄의 가치라는 걸 가지고 이 해녀 집단이 나중에 그 승리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고 영화를 봤었어요. 그래서 이 대결 거기 구도가 완전히 남성과 여성의 그런 어떤 권력 다툼 문제로만 해석하긴 좀 되게 어려운, 그렇게만 음, 해석하기는 안 되지 않을까 음, 하는? 그거 굉장히 맞아요. 중요한 지적인데, 이 영화의 인물을 갖다가 이렇게 도표를 그래서 배치를 시켜보면, 죽는 사람들이 나와요. 음, 세무서장이 죽죠. 음, 이장춘이라고 네, 나오는 맞아. 세관 계장이 해관계죠. 죽어요. 그다음에 장도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같은 편이고 서로 뭐 막내로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음, 악당이 돼서 죽죠. 네. 그 죽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그 장도리의 부하들이 죽고 음, 또 이 장도리가 그 규합한 그 조폭들이 죽죠. 음, 조직폭력배들이. 그 음, 다음에 또, 그 권상사의 그 월남전 네. 부하가 죽죠. 그 음, 죽은 사람들이 많은데 영화에 죽은 음, 사람들을 다 이렇게 놓고 가만히 보면 그 죽음에 대해서 애도를 받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음, 아들. 음, 음, 그러니까 사고로 음, 죽은 염정아가 분한 엄진숙의 어, 음, 그 동생. 음, 음, 그 사람만 죽음에 애도가 있어요. 음, 음, 그리고 이 영화 세계에서 나머지 죽음에 대해서는 애도가 없어요. 통쾌가 음, 있는 거죠. 음, 음, 그러니까 이 영화 세계, 이 미스 영화 세계 음, 속에서, 그러니까 특히 이 폭력적인 영화를 음, 만들 때 조심해야 될 거는, 통쾌하게 죽는 죽음이 통쾌하지 않으면, 석연치 않게 죽는데 통쾌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음, 감객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음, 음, 그래서 이 통쾌하게 죽는 사람들을 보면 조금 전에 그 이은지 씨가 한 얘기가 음, 연결이 돼요. 음, 음, 그러니까 맞아요. 지배적인 남성성, 이 세관 계장이 저 인간 죽어야 되겠구나라고 맘먹는 우리가 관객이 다 동의하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음, 영화에서 어떤 장면이냐면 그 말로 폭력을 할 때요. 음, 말로 명령을 내리는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인 폭력을 하고 그게 법이든 아니든 내 말이면 들어야 돼. 음, 라고 얘기하는 음, 순간 음, 세관 계장으로서의 공무원으로서의 보호막이 없어지는 거죠. 음, 음, 그냥 일개 조폭의 두목 정도로 바뀌는 거죠. 그 순간에. 그쵸.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죽어도 되는 사람으로 분류가 갑자기 관객 속에서 되는 거예요. 즉 음, 다시 말해서 남성성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음, 음, 그런 인물이 되는 순간 음, 죽어마땅한 음, 음, 관객의 마음속에서 공감을 얻고 죽어마땅한 게 죽음에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죠. 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전에 남성성과 여성성의 포월, 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되는 것이 그 아버지 선장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밀수품 던지기죠. 바다에 던져놓으면 그 밀수품을 음. 던져와 갖고 맞아. 해녀들이 잠수 맞아요. 실력으로 왜냐면 전복 같은 거 못 따니까 이제 그 화학 음. 공장이 들어서는 바람에 바다가 황폐해지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밀수품을 던지면 그 밀수품을 갖다가 음. 옛날에 유승환 감독의 어떤 인터뷰에서 자기도 어릴 때 바나나 나온 카라멜 바나나 우리나라 일제 카라멜 그 있어요 파는 거 일제 카라멜 그거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게 이제 그때 밀수로 많이 들어오던 거예요. 그 음. 커피, 뭐 화장품 이런 거 다 1970년대 밀수로 들어왔던 거거든요. 생활 필수품이. 그러니까 생활 음. 필수품을 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 들어온 거죠. 생활 필수품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어요. 그러니까 음. 생활 있는 거죠, 그걸로.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선장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범죄를 하고 있었어요. 그 미리부터. 음. 근데 그때는 이제 여성적인 입장에서 범죄를 했는데 이 영화를 보면 권상사라는 사람이 밀수의 조직 전국주 밀수왕이죠. 누구나 다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이에요. 조인성이가. 음.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여성적인 면이 있어요. 음. 그 김혜수 그 막 폭력 사태가 벌어졌을 때 김혜수는 그 여자가 뭐 그 안에서 막 총 칼이 난무하는데 한 칼에 죽겠죠. 음. 근데 그 긴박한 순간에 김혜수를 그 광 같은데 벽장에다 음. 넣고 막아놓죠. 음. 엄청난 배려심이 있어요. 그지? 네. 그래서 김혜수가 나중에 보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믿을 수 있게 음. 그게 신뢰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혜수가 권상사에 맨 처음에 너는 그렇잖아요. 맨 처음에 뭐 공포에 떨죠. 김혜수가 한 칼에 죽을 수 있으니까 칼이라도 죽여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밀수의 세계에 들어섰고 범죄의 어두운 그늘인데 거기에 총 전국구 밀수왕이면 한이라도 죽을 수 있는 김혜수의 상황인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상사한테 나중에 봉사 어쨌든 다이아몬드 돌려주고 봉사를 맘먹은 이유가 권상사의 여성성이 음.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 이 권상사 같은 남성성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음. 사람이 여성성을 발휘하는 게 보여지는 과정이고 영화 과정 전개가 스토리 전개가 음. 이 영화는 여성들의 버디 무비죠. 음. 여성들의 버디 무비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91년도 델마와 루이스라고 여성 두 명이서 이렇게 범죄자들이 같이 음. 말하면 그런 탈출하는 그런 맞아요. 영화의 전통을 이어가고 여성 버디 무비라고 할 수 있는데 버디라는 게 이제 친구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범죄자들의 우정 같은 거죠. 여성 버디 무비라고 할 수 있는데 델마 루이스처럼 그냥 도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입센의 인형의 집의 결론이 뭐예요? 나가겠다죠. 네. 노예 무작정 탈출 시도 같은 거예요. 음. 그런데 이 스토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여성들이 탈출하는 게 아니죠. 음. 그런 전통에서 하나 진일보했어요. 음. 맞아요. 여성들이 남성성을 음. 획득하는 거죠. 음. 남성적 권력을 획득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음. 술수를 쓰죠. 그게 어디까지 음. 가냐면 거기 고민 씨라고 라는 배우가 한 고분이 음. 다방 내지 음. 그러니까 그 여자도 여성 내부에 교활함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세관 그 계장이 막 피고 막 협박을 하는데도 가짜 음. 정보를 흘리는데 성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남자들도 그런 남자들 있잖아요. 간신 같은 첩보원들이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여성성이 그렇게 많아도 그 자신의 교활함으로 음. 여성들의 권력 제도를 만드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레지는 여성성을 가지고 돈 장사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성적인 권력, 그러니까 남성적인 권력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성 이름을 붙이면 안 되는 건데 성 이름이 붙어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권력에. 음, 네. 거기에 헤게모니를 여성들이 쥐는데, 쉽게 말하면, 음, 여성성을 가지고 교활함으로 고민실하는 여자도 참여하게 하잖아요. 너 정신 차려? 음, 내 말 잘 들어? 음, 쫄지 말고. 음, 그러면서 훈련을 시키고 그 훈련을 정확하게 따라서 해주는 바람에 작전이 성공을 해요. 그쵸. 가장 여성적일 것 같은, 가장 음, 연약할 것 같은, 소위 그러니까 가장 그 하층에 있는 여성성의 가장 하층에 있고 여성성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음, 거기까지 교육이 되는 거죠. 음, 그거는 이 여성성의 헤게모니가 성공할 거라는 음, 예상하게 하게 만드는 거죠. 그 음, 여자가 고민실이라는 여자, 고민실가 분한 고분이라는 다방 내지조차 음, 그런 식으로 음, 헤게모니를 쟁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음, 음, 그 집단은 무조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집단인 거죠. 음, 음, 그런 식의 그러니까 아까 돌봄이 얘기했지만 그 돌봄이라는 게 여성들이 갖고 있는 여성성의 본 모습이고 여성은 기본적으로 돌봄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음, 음, 근데 그게 이제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까 그 선장 밀수 선방을 운영하던 그분은 깨끗한 분이었겠죠. 선방만 운영했으니 그 사람은 밀수를 한 게 아니죠. 음, 선장이었고 선방을 운영한 것뿐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분이 그 돌봄의 그 여성성을 갖고 있었던 그죠? 그 음, 선장하고 연결되는 사람이 그 권상사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음, 아버지 제대로 된 아버지 상인 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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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가 아주 미래상을 제대로 잘 이렇게 전개를 하고 있어요. 시나리오가 아주 좋죠. 그래서 맞아.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동의하고 따라갈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좋은 점이 있어요. 그게 아까 음, 임정식 군이 얘기한 그 남성의 그 범죄 집단의 신뢰가 자존심 얘기하면서 그게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갈등만 있다. 맞아. 그게 음, 남성성만 갖고 있는 과거의 범죄 집단의 그 갈등 구도죠. 그죠? 음, 누가르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는. 음, 그런데 신뢰 사회를 얘기하면서 그 해녀들의 음, 너 나 왜 못 믿었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대사죠. 그거를 음, 서로 완전히 공유하면서 헤게모니를 여성들이 차지하게 되고 여성 공동체가 그 남성 공동체만큼 중요한 사회다라는 거를 음, 음, 입증을 하게 되는 영화인데 그러니까 이제 70년대 얘기이기도 하지만 지금 시대에 우리한테 필요한 얘기이기도 한 거죠. 음, 음, 아까, 음, 상업, 뭐라 해야 되지? 통쾌함을, 주정서로 이제 죽는, 인물들이 있고, 어, 이제 그런 인물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 상업적인 어떤 면모가 드러날 수 있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상업 영화랑은 전혀 다르다는 이제 느낌을 주는 것은, 음,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어떤 플롯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예를 들면 이제, 부산하고 군천이잖아요. 부산 안에 있는 군천. 군천도 이런 판타지적인 그런 곳이고, 이제 이동진 평론가가 얘기한 걸, 밀수에 대해서 얘기한 걸 들었는데, 중요한 라인은 이거는 레트로 복고가 아니라 판타지다. 레트로라기보단 판타지다. 어, 이 군천이라는 곳도 판타지적인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뭐, 일단은, 음,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음, 중요하게 얘기를 했는데, 음, 잠시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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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음, 뭔가, 어, 전근대적인 장소잖아요? 여기가, 음, 어, 군천이라는 곳이 이제, 아주 황량한 1970년대에 게다가 군천이 얼마나
하잘것없는 곳이었겠어요? 사실 부산도 하잘것없는 곳이었겠죠. 근데 어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굉장히 후진국적인 문제여야 돼요. 뭐 어디가 무너져서 넘어진다거나 뭐 약간 대구 지하철 사고처럼 그런 뭐 굉장히 후진적인 그런 곳이 일어나야 되는 곳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어, 그런 것과는 좀 멀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뭐라 해야 될까? 어, 음. 오히려 근대적인 면모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근대적인 건 저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산 중앙이라는 그걸로 뭔가 미군들이 이제 개입하는 곳으로 이제 표현이 되기는 하는데 그건 좀 멀리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죠. 그것보다는 또 오히려 더 그 근대 이상의 어떤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뭔가 이 판타지적인 게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어, 뭐랄까 음, 중앙이 이런 지역에 전혀 관습을 안 하죠. 이 권상사 같은 경우도 뛰어난 여성성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게 본인이 제일 중앙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 부대를 데려올 수 있단 말이에요. 부산에서. 근데 데려오지 않았고, 지역만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하게 한 거죠. 그건 것도 있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판타지적인지만, 어떻게, 상업성 이상의 어떤 예술성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판타지 같은 느낌이죠. 여기 음, 얘기한 것 중에 두 가지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우선 상업성하고 예술성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거 굉장히 네. 중요한 얘기예요. 음. 이번에 그 텐트폴 영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텐트폴. 그 음, 텐트를 치는 폴대 있죠. 음. 네. 거대한 텐트를 치는데 거기 폴대. 이 텐트폴 영화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대 영화사가 주력으로 하는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주력으로 투자하는 영화를 텐트폴 영화라고 그러는데 음, 금년 여름에 한국이 텐트폴 영화가 6개인데 그때 들어간 돈이 어, 그걸 회수하려면 2,700만 명의 관객이 들어와야 된대요. 이, 6편에. 근데 지금 4편이 벌써 상영이 되고 있죠. 음. 밀수, 비공식 작전, 더문, 콘크리트 아, 유토피아. 그리고 앞으로 정우성 감독의 고호자, 그 유해진의 발작지근해 7510 음. 이렇게 6편이 등장하는데 음.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는 영화가 현재는 밀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400만 명이 들어야 음. 되는데 맞아.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아직 잘 모르고 근데 대실패를 본 게 더문인데 더문 달. 음. 음, 근데 그게 CJ ENM에서 찍은 건데 그거는 그 280억이 그 투자를 했는데 40만 명이 들었대요. 음, 음. 몇백만 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 텐트별 영화 때문에 한국 영화가 위기다. 한국 영화 산업이 그런 얘기를 음. 해요. 음. 그래서 지금 얘기한 상업성과 그다음에 예술성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생각보다. 왜 음. 중요하냐면 단순한 상업성으로는 관객이 돈을 받으러 안 들어온다는 거죠. 음, 음. 더문 같은 거는 달나라를 재현하고 뭐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고 소문은 무성할 거예요. 음. 그런데 영화 같지 않다. 그지? 음. 영화 볼 만한 뭐 그런 맛이 안 난다. 이런 거겠죠. 음. 음, 그래서 망해 버린 거죠. 그지? 그 맞아요. 예술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단순히 음, 상업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하겠지. 통상적인 상업성 있죠. 그런 음, 걸로 영화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좀 전에 그 얘기가 되게 중요한 얘기가 돼요. 음, 밀수는 단순한 상업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논의할 만큼의 얘기. 그죠? 음. 여기서 우리가 토론하고 있잖아요. 음, 우리가 이거 있는 그 조건 없는 이교세 조건 없는 학교는 아무 영화나 토론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음. 아주 어려운 영화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경향이 많은데 음. 여기서 얘기하기로 맘먹을 만큼 어느 정도의 깊이가 있다는 거죠. 음. 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국 영화가 앞으로 계속해서 더문처럼
CJ ENM이 경영 위기가 되는 것처럼 주식이 뭐 심각하고 뭐 어쩌고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런 것처럼 위기를 다시 겪지 않으려면 2,700원에서 1,000만도 안 들겠죠. 반타작도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면 소위 말하는 상업성만 갖고는 안 된다. 기존의 상업성만 갖고 안 된다. 예술성이 필요하다. 라는 중요한 지적이라고 보여져요. 좀 더 시간이 나면 또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상업성, 예술성 이렇게 말할 일이 아니고 이게 진짜 상업적인 문제인 거죠. 그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논의하는 이유 자체가 내가 여기서 뭐 영화를 예술적으로 안 찍었다고 뭐라 그러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업적으로 성공하기를 바라서 그런 어떤 그 방법을, 그 수법을 또는 길을 찾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많이 때려부신다고, 악당이 많이 죽는다고 우리가 다 관객이 행복해 하면서 영화관에 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예술성이라는 단어가 고상한 예술성이라기보다는 영화 산업에 필요한, 필수 불가능한 요소로서 예술성이고, 그런 예술성의 요소가 뭐가 있을까라고 얘기하면서 아까 실내서 얘기도 하고, 응? 여성성과 남성성의 포월 얘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것 같은 얘기들이 생각보다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상업성을 위해서도. 음, 음, 저도 이게 이제 이 영화가 그 판타지 그러니까 레트로가 아니고 판타지에 가까운 영화라고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아까. 근데 일단은 이 영화에서 1970년대라는 과거의 배경을 다루는 반면에 공간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는 둔천이라는 그런 세상에 없는 도시를 이제 막 이제 막 옆에 그 공장들이 생기면서 이제 소도시가 생기고 있는 그런 가상의 현실을 영화에서는 설정을 하고 다룬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게 가상의 공간이라는 점에서부터 감독이 사실 1970년대 진짜로 한국에서 밀수가 많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그런 현실이 있는데, 특히 뭐 여수 같은 데서도 굉장히 많이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막 이제 사실 현실적으로는 막 영화에서는 막 갑자기 옷 막 멋있게 후줄근하다가 멋있게 막 컬러풀하게 입고 막 머리도 하려고 그러고 막 화장 이쁘게 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지만 실제로 밀수판 그런 게 자주 일어나는 그런 도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다니면 이제 얘가 갑자기 돈이 생기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위험한 행동이라고 하는 실제로 그 여수 살았던 어떤 그분이 이제 그 기사로 쓴 걸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현실하고는 굉장히 다른 다르게 이제 감독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사실 1970년대라는 배경과 이 가상의 공간을 통해서 지금 우리 2023년에 우리가 앞으로 계속 도래할 그런 문제들을 이 영화에서 예술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싶었던 거고, 그런 부분 이제 저희가 이렇게 토론을 하게 만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냥 좀 표면적으로 딱 드러난 문제는 이제 일자리 대체 문제. 딱 원래 그냥 농수산업으로 먹고 살 수 있었는데, 근데 그게 공장의 폐수 문제로 인해서 이제 그 전복이 죽고 살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밀수라는 그런 돈을 벌게 해주는 그 유혹에 빠져서 그 돈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가야 했던 그런 일자리 대체 문제가 이제 표면적으로 대놓고 다뤄지는데, 근데 사실 이런 문제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동안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났던 이 해결책은 정부의 시위를 하고
정책이 바뀌길 원하고 이런 어떤 이 근대 국가라는 그런 체제 안에서 그 안에서 이게 정당하게 시위를 하면 법적으로 이제 그걸 그 공인된 기관에서 그 안건을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고심을 해서 해결책을 주고 그래서 다시 해피해지는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의 그 신뢰가 가득한 상태에서 그런 문제 해결과 문제점이 해결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근데 사실 그런 이데올로기가 작동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이 영화에서는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밀수라고 아예 정확히 제목도 영화도 밀수고 그 밀수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범죄자들의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영화를 보는 관객들한테 울림을 주고 감동을 주고 저 공동체가 잘 살아남는 그 원동력이 궁금해지고 이렇게 스토리를 짠 그 감독의 의도가 이제 그 표면적으로는 아까 말한 그 일자리 대체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지금 2023년에 다룰 수 있는 그 문제들이 이 가상 공간에서 여러 개 다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아까 말한 일자리 대체 문제는 좀 표면적이었다면 좀 더 이제 심층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드러나는 게 이 장돌이라는 캐릭터에서 드러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지금 좀 너무 말 길게 한 것 같아서 더 해도 되나요? 네. 그런데 아마 다른 얘기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네. 우선 밀수부터 얘기를 좀 할게요. 밀수가 뭐냐면요. 왜 밀수가 일어나냐면 이 국제분업의 세계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의 분업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 나라가 다 각자 자기가 잘하는 분업을 하면서 그 전 세계가 잘 살게 된다는 거죠. 국내에서도 분업을 하고 또 국제 분업의 세계가 이루어지면서 이 경제 발전의 초창기에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품의 수입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영국에서도 최초에 영국의 경제 발전 초기에도 그랬었어요. 아니면 산업을 발전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쵸. 미국에서 왜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중국에 무슨 뭐 반도체를 뭐 어쩌고 뭐 막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국 산업을 보호 육성하려는 경제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는 당연히 수입을 막아야 될 일이 많아요. 생활 필수품 같은 것들을 수입에 의존해서 다 내버려 두면 한국의 그 생활 필수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체는 살아남을 길이 없죠. 그쵸. 네.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들어오는 물가가 너무 싼 거에 너무 좋은 질이 좋은 게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미국이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거의 중국한테 중국이 큰 이유가 그거죠. 국제분업을 철저히 지키는 바람에 중국이 컸죠. 자국의 그런 산업들은 다 저거됐죠. 망가졌죠. 그러니까 밀수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가 그거를 막아야 되는 기본적인 상황이고, 하지만 그거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쵸. 사람의 욕망이라는 게 있고 수요가 있으니까. 여자들이 이쁘게 해서 화장품을 바르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카라멜을 먹거나 또는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거나 그런 것들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생활 필수품들이 밀수로 들여온 거죠. 그쵸. 70년대 밀수구 군천이요. 군산이에요. 군산이 옛날에 밀수품의 주요 맞아요. 루트였어요. 거기가 뭐냐면 일제시대 때 군산이 그 한국의 호남 지역에 그 곡물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항구로 키워진 것이에요. 그래서 항구가 굉장히 발전돼 있어요. 그게 당연히 항구가 발전돼 있으니까 밀수도 유리하게 자라겠죠. 네. 일제시대 때 발전된 아주 오래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유승환 감독이 군산에 가면 이 옛거리들이 거기 관광지예요. 그걸 돌아다니면서 보다가 사진 중에 하나에 해녀들의 밀수한 사진을 본 거예요. 기록을. 그게 이 영화를 시나리오를 어, 막 만들어진 뭐 소설도 한 편, 박재식 작가의 단편집에서도 봤다는데 그 두 가지가 그러니까 군산이 그런 곳이죠. 아까 여수 얘기도 음, 했는데 여수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음, 있었대요. 네, 맞아. 밀수는 그 생각해 보세요. 밀수는 엄청나게 싼 비용으로 들어왔는데 그걸 여기서 한국에서는 되게 비싸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레트 버틀러 부자 있죠. 음, 스칼렛 오하라가 좋아하는 그 부자 엄청난 음, 부자잖아요. 그 음, 사람이 부자가 된 이유가 뭐냐면 남부의 아틀란타가 고립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고립되어 있지만 먹고 싶은 건 많을 거 아니에요. 전쟁이니까 고립되어 있으니까 몰래 스머글링 한 거예요. 밀반입한 거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어요. 그 사람이 왜 돈 버는지 잘 안 나와요.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밀수는 굉장히 중요한 영업 방식이에요. 음, 근데 맞아요. 여기서 이게 왜 이 밀수가 아까 그 얘기한 게 레트로가 아니라 판타지라고 이동진 그 평론가 얘기했냐면 동의하는데 음, 이게 단순한 계승이나 초월이 아니에요. 그 음, 밀수 정신이 계승되진 않잖아요, 지금. 음, 음, 그렇다고 밀수 정신이 초월된 건 아니에요. 공감을 가져. 음, 음, 그러니까 레트로 감성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맞아.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관객들이 정동적으로 공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음, 그러면 그 밀수를 해야 되는 그 조직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부의 보호를 받지 않는 공동체인 거죠. 그죠. 음, 그래서 그 선장 아버지가 고민을 하잖아요. 음, 음, 무슨 일이 생겨도 아무도 어쨌든, 도움을 못 받을 상황이니까 깨끗하게 음, 살겠다. 나중에 막 그러잖아요. 그지? 맞아요. 그러다가 아들이 죽지만. 그러니까 정부의 도움을 못 받는 근대적인 조직의 도움을 못 받는 음, 아웃사이더들의 공동체예요. 음, 맞아요. 그 내부의 신뢰 관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임영식 군이 얘기했듯이. 음, 음, 범죄자들 집단의 내부의 신뢰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은 음, 어쩔 수 없이 생활인으로서의 범죄자죠. 음, 음, 이 사람들도 할 수 없이 신뢰 관계가 엄청 중요해요. 너 왜 그죠. 나 못 믿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음, 음,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음, 그 장돌이나 그러면 그 권상사의 힘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 음, 권상사의 보호가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음, 다이아몬드를 거기다가 갖다 줄 수밖에 없어요. 음, 관중들은 우리 이 지금 시대 21세기 관객들이 왜 정동적으로 공감하냐면 지금 음, 시대도 근데 그 요새 네. 묻지마 폭행 음, 사태 그런 음, 거에서 우리가 다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것이 근대 국가가 우리를 다 돌봐주지 못할 거라는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음, 음, 그러니까 우리도 아웃사이더들의 공동체 같은 느낌, 그죠? 음, 음, 그런 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 사람들, 이 여자들이, 김혜수와 엄정화가 집단을 만들어서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시대에, 음, 우리 시대에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 라는 음, 판타지를 음, 만드는데, 그런 모습을 만드는데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동진 평론가가 레트로라고만 해석할 수 없고, 판타지라고 볼 수도 있다. 판타지라고 봐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음, 공동체, 응? 그런 음,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그게 관객들의 음, 공감을 얻었다. 많은 관객들의 공감을 얻는 원인이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장도리 얘기를 더 하려다가 끊었던 게 음, 이제 음, 그 제가 이거 또 영화 보기 전에 영화 보고 나서 또 조사를 해보니 인터뷰를
인터뷰가 된 사람이 장도리 역을 맡은 박정민 씨만 인터뷰가 많이 되고 다른 배우들은 인터뷰가 저 하나도 못 봤거든요. 고민 씨랑 그냥 하나 본 것 같고. 근데 왜 이렇게 배우 박정민에 대해서 관심을 이렇게 표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박정민이 맡은 그 장도리 역할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이 있어서 인터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장도리를 어떻게 해석했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박정민 배우가 말하기를 이 장도리란 캐릭터는 근본이 없는 캐릭터다. 아직 정체성이 확립되기도 전에 어른이 돼버려서 이제 뭔가 자기가 이제 어떤 그 이제 좀 솔직히 권상사하고도 좀 권상사와의 그 수익을 나눠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전국구의 밀수왕인 권상사를 이렇게 어떤 존중이나 어떤 협상을 하려고 하지 않고 무력으로 진압해서 죽여버리고 없애면 내가 그거 먹으면 끝이지 하는 그런 아주 그 어떤 뭐 그 사회 공감대라고는 하나도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그때그때 그냥 맞춰서 내 욕구대로 사는 캐릭터로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 장돌이라는 캐릭터가 근데 관심을 많이 받는 상황이 저희가 지금 사회에서 한국에서 계속 이슈화 되고 있는 이 무작위 살인에 대한 그과 또 연관이 있다는 또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제 항상 그 무작위 살인범의 그 인터뷰를 보면 내가 불행한 걸 남들도 느껴봐야 된다. 아니면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 이런 식으로 어떤 사회와의 유대감이 하나도 없는 그 상황을 고백하면서 자기가 내가 뭔가 기댈 데가 없는 그런 자기의 상황을 말하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그 지금 상황이 박정민이라는 배우가 장도리에 대해서 해석한 그 근본이 없는 그 상황하고 굉장히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아까 표면적으로는 이 영화에서 이제 일자리 대체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걸 다룬다고 했는데 더 이제 깊게 들어가 봤을 때 이런 그냥 어떤 사회 문제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가 이 근대 사회가 이제 정말로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댈 데가 없는 그런 불안감과 어떤 공포감을 전 국민이 그 무작위 살인에 대한 공포를 느끼면서 공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이제 정확히 파악하는 영화가 나오니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상황까지 오면서 그게 어찌 보면 이게 증명이 된 게 아닌가 이 근대 사회의 어떤 불안감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장도리라는 캐릭터가 어떤 지금 사회에 되게 근본적으로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장도리가 되게 중요한 사람인 게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인물이에요. 영화 이 전체의 서사를 이끌어가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승환 감독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성 중심 서사라기보다 군상극이다. 옴니버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복수의 시선으로 하나의 시선을 번갈아 서술하는 작품. 그래서 장도리가 나오면 장도리가 중심으로 얘기하고 맞아. 그다음에 염정아 나오면 염정아 중심으로 얘기가 돌아가고 맞아. 그다음에 김혜수가 나오면 김혜수 중심으로 얘기가 돌아가요.
김종수가 나오면 김종수 세관 계장이 나오면 세관 계장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영화가 계속해서 주인공이 딱딱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거기서 음, 장도리가 그 옴니버스 영화죠. 음, 장도리가 유일하게 그런 서사에서 결을 바꿔요. 장도리가요 중간에 다시 등장할 때 그러니까 조춘자가 군천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만난 장도리는요 맨 처음에 관객들도 놀래게 해요. 음, 장도리가 과연 부먹인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맞아요. 그 전에 막내였는데 여자들한테 해녀들은 물론 드세긴 하지만 여자들한테 치이는 막내 같은 아이였는데 음, 조춘자가 돌아갔을 때는 폭력 조직패 그 동네 폭력 조직패에 두목이 돼 있고 그죠? 음, 그래서 거의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그지? 선장의 역할을 물려받아서 그지? 이 음, 해녀들을 착취하는 그런 입장에까지 놓여 있어 그 이때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 선에서 악으로 이 위치를 갈아탄 인물이죠. 어떻게 음, 보면 연기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음, 앞에 것도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뒤에 것도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게다가 음, 이 장도리의 죽음이 이 영화의 끝이죠. 네. 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음, 이 장도리가 설득력이 없으면 영화 전체가 설득력이 없어지는 음, 음, 그런 아주 핀이라고 그러고 그 모든 걸 연결하는 뭐라고 핀이라고 그럴까? 음, 음,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도리가 중요한 인물이어서 다른 인물들은 거의 캐릭터로 말하면 플랫해요. 음, 음, 설명하기가 쉽죠. 그죠? 음, 세관계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세관계정 같았는데 사실은 밀수의 왕이었다. 뭐 음, 누구야? 그 조인성이는 맞아. 밀수의 왕이다. 그죠? 음, 김혜수는 욕망에 넘쳐서 어떻게든 잘 살라고 무슨 짓이든 하는 여자. 어릴 때는 좀 순진한 것 같더니 드디어 본성이 드러났다. 음, 그죠? 염정아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신뢰가 가는 순진한 그렇지만 음, 성실한 생활인이다. 우리가 공감하기 가장 좋은 인물이죠. 맞아요. 고민씨는 역시 다음에 일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아주 음, 플랫한 캐릭터들인데 장도리만 라운드 캐릭터죠. 상황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게 그 음, 장도리의 그 상황 사랑스러움 또는 웃긴 귀여움 이런 거에서 악당의 두목 마지막에 죽어야 되는 그지? 음, 그런 인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연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음, 그래서 장도리라는 배우 장도리를 연기한 박정민이라는 배우의 변화가 굉장히 주목을 받을 만해요. 그래서 그 음, 배우로서 인터뷰를 한다면 그 사람을 인터뷰하는 게 어렵다 음, 연기하기가 그런 면에서 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그리고 이 옴니버스라는 영화의 특성상 그런 변화하는 사람의 역할이 영화에 성공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당연히 차지하겠죠.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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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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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 음, 장도리에 대해서, 일단은, 음, 아까 얘기했던 거를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어, 이런 무작위 살인에 대해서 이제 밀수라는 범죄 행위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라는 점에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음, 이 밀수라는 게 사실, 어, 어, 이, 결국에는 근데 어떤 공장에서 나오는 화학 폐수 때문에 이제 자연을 더 못하게 돼서 아까 일자리 대체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 때문에 못하게 됐고,
공장으로 가서 일을 하려니까 그것도 잘 안 됐고, 아니면 배운 게 이제 밀수밖에 없으니까 춘자는 위에 가서도 사기밖에 못 치는 형편이니까 다시 군천으로 돌아오게 됐죠. 뭔가 이런, 음, 범죄 이야기가 굉장히 중심이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세상이 사실, 아니, 어, 좀 뭔가 이상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세상이 우리를 범죄를 저지르게 한다는 그런 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음, 그걸 척결하려는 경찰이 여기서 제일 빌런인 그 음, 계장이죠. 그런 거를 봤을 때 이 여성들이 도대체 어디에 가서 만약에 근대 도시로 갔을 때 부산이라는 곳을 갔을 때 어떤 잡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뭐 그 당시에는 아예 못 얻었겠죠. 뭐 아예 그렇죠. 원래 그런 내용이 사실 이 영화의 중심이 됐어야 됐을 거예요. 공장에서 이제 노동하다가 지쳐서 어 데모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이라는 영화에서는 그런 게 중심이 됐죠. 이제 뭐 맞죠. 대리 사무 직원들이 이제 비리를 고발하는 음. 아니면 뭔가 뭐 성매매라든지 그런 쪽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어, 사실 여기서 다룰 수 있는 이 밀수라는 이 범죄는 사실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선진국형 범죄형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성매매가 어떤, 어, 거기 뭐냐, 창, 뭐 그런 촌에서 그런 곳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 인스타, 인터넷, 알바 형식으로 이렇게 일상생활에 녹아들었잖아요. 이미 일상생활에 범죄가 녹아들은 이런 본청이라는 곳을 소개하는 이 영화에서 어, 이 밀수가 의미하는 바는 약간 그런 선진국형 그런 것들, 더 이상 후진국적이지 않은 뭔가 구획화돼서 여기는 정상이고 여기는 오류가 났어. 그게 아니라 음 사실 그런 것을 계속 공장이라는 상징이 강조를 하죠. 뭔가 근대적인 상징이 뭔가 그런 억압이 있어. 그런 너 타자에 대한 억압이 있을 거야. 그렇게 계속 속이지만 사실 범죄는 굉장히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어, 조주빈의 그런 사태처럼 26만 명이 봤다고 하죠. 그걸 음, 음. 뭔가 그것처럼 음, 그, 어, 그, 음, 그, 길거리 살인이라고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그거랑도 뭔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얘기를 그걸 꺼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나 했어요. 음, 범죄기가 이 영화의 핵심이죠. 음. 음, 범죄가 핵심이고 세상에 우리를 범죄를 저지르게 한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범죄가 일상적인 사태가 됐다. 그것도 중요한 말이고. 근데 이 음. 모든 것을 아우르는 얘기가 뭐냐면 여성들의 범죄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여성 해방 운동 보통 얘기하잖아요. 음, 페미니즘. 음, 그 기존의 페미니즘의 가장 큰 약점은 여성은 착하다예요. 음, 음. 여성은 착한데 왜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하느냐? 음, 피해자 의식이죠. 음,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남녀 평등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음, 아까 내가 델마와 루이스 얘기를 그 전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김혜수는요 악당이에요. 음, 음. 뭐 음, 이렇게 변명해줄 여지가 없어요. 음, 그리고 최고의 악당이 되고 싶은 여자예요. 음, 그러니까 권상사가 뭐 롤모델인 거죠. 음, 음. 즉 다시 말해서 음, 남자들이 마초처럼 음, 폭력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세상이 있었다면 음, 여자들도
다른 방식으로 폭력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음, 좋은 예는 아니에요, 물론. 음, 그렇지만 무작정 책하기만 한 것으로 음, 어? 대처를 음, 할 수는 없어요. 음, 다시 말해서 아까 성매매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 영화에 나오잖아요. 성매매하는 음,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고분으로 나오는 고민씨라는 여자잖아요. 그 여자가 그쵸. 뭘 하겠어요? 그 여자가 거의 가방을 키운 게 뭐 때문에 키우겠어? 그렇게 음, 이 폭력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음, 성매매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음, 그거는요, 빅토리아 시대 여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음, 여자가 결혼을 하지 않으면 가정교사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똑똑한 여자는 음, 가정교사는요 그 집의 주인의 성매매 노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음, 어떻게 도망칠 길도 없는 거죠. 음, 그러니까 우리만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영화의 좋은 점은 음, 여성이라고 폭력적 집단을 만들지 못한다. 그죠? 음, 라고 생각하는 물론 권장할 일은 아니지만 그죠? 음, 권장할 일만은 아니지만 그 폭력이라는 단어를 빼고 권력이라고 생각해 보면 음, 헤게모니라고 생각해 보면 전혀 다른 얘기죠. 그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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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들이 여성의 집단이 헤게모니를 차지하는 영화라고 볼 수 있어요. 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물속의 액션씬이에요. 음, 음, 이 남성의 세계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요소 물, 음, 불, 흙, 공기 이 네 개로 나뉜다면 음, 공기는 숨 쉬는 거니까 음, 음, 기본이고 불이 욕망이라면 남성은 흙이고 땅이고 음, 그러면 여성은 물이겠죠. 음, 음, 그러니까 이 영화가 마지막에 액션씬이 있는데 그 액션씬에 대해서 유승환 감독이 인터뷰를 아주 길게 했어요. 그때 그 음, 춘자오 갈고리의 그 수중 액션, 싸우는 액션, 그 음, 음, 물속에 들어가서 해녀들이 그 남성 그 폭력배들을 아주 쉽게, 그죠? 맞아. 물리치죠? 그게 헐리우드하고 다른, 맨몸들의 생존 액션이죠. 그쵸. 음, 엉성한 한복 저고리 잠수복에 기껏해야 음, 정동 따는 낫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서 맨손으로 고기 폭력적인 껍데기인가? 장면이에요. 그 맞아. 음, 폭력적인 장면이에요. 그 폭력 대결이에요. 음, 그리고 죽어요, 사람들이. 음, 음, 단지 그 죽는 방식이 마초 방식으로 총이 날아가거나 총알이 날아가거나 칼에서 잘려서 죽지 않을 뿐이지 음, 똑같은 폭력이에요. 폭력 행위가 음, 벌어지는 거죠. 헤게모니 투쟁에 있어서 헤게모니 투쟁이 이제 물론 정치적인 거지만 영화로 표현될 때 폭력으로 표현되잖아요. 음, 잔인하게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런 표현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화 성공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국적이다. 액션이다. 그 음, 영화만 말이죠. 이 영화 음, 볼만한 게 바로 그 물속 액션씬이고 음, 그게 단순한 물속 액션씬이 아니라 춘자와 진수이가 서로 지나가면서 하이파이브를 음, 하죠. 그죠? 음, 맞아, 걸어가면서 응? 맞아, 맞아. 발레같이. 그거는 버디잖아요. 버디 무비잖아요. 근데 음, 춘자하고 음, 갈고리하고 둘이 수중에서 싸우죠. 그쵸. 음, 틀림없는 폭력씬이에요. 음, 아니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폭력씬이어서 그게 폭력씬으로 안 보였겠지만 그 영화를 본 맛이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영화가 봐서 볼만한 가치가 있게 잘 음, 몰라도 영화를 잘 몰라도 볼만한 가치가 볼만한 영화를 만드는데 성공한 거죠. 그죠. 음, 그게 이 밀수라는 영화의 포스터를 보면요. 그 김혜수가 그 배 위에 딱 서 있고요. 빨간 바지 입고 아주 폼나게 서 있고 뒤에 옆에 그 고민씨라는 레이지가 앉아 있고 앞에 염정아가 앉아 있어요. 그 음, 삼각형 구도가 이 그 포스터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음, 왼쪽에 저
권상사가 있고, 오른쪽에 장도리하고 세관계장이 있어요. 오른쪽에 장도리하고 세관계장은, 그러니까 이 세 명이 여자의 역삼형 여자의 구도가 남자 옆에 밑에 바닥에 남자 세 명이 옆에 동그랗게 낙동강 오리알처럼 있는 게 모습이에요. 누가 권력을 쟁취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혜수의 폭력과 고민 씨가 분한 고분의 그 교활한 성매매를 통한 음, 미인계죠. 음, 미인계를 통한 전쟁, 남성 세계의 헤게모니를 압도적인 헤게모니였잖아요. 음, 헤게모니를 궤변시키는 음, 그런 영화인 거죠. 폭력은 음, 역시 있었어요. 단지 음, 우리가 알고 있던 폭력의 영화는 아닌 거죠. 그쵸. 이게 이 유승환 감독의 영리함이에요. 음, 영화를 가서 볼 만한 영화를 만든 거죠. 음, 이거 물로 내가 이렇게 설명해봐야 아마 영화 안 보신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보고 싶겠죠. 그쵸. 이건 단지 비디오를 볼 게 아니라 영화 안에서 보고 싶게 해야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거를 유승환 감독이 정확하게 알고, 그러니까 그 이 뭐 물속에서 싸우는 장면 이런 걸 비디오로 봐봐야 뭐가 그렇게 재밌겠어요. 음, 그러니까 얼마나 가서 봐야 되는지, 이건 영화는 꼭 가서 봐야 돼. 라는 영화가 되게 만드는, 그런 아주 좋은 영화를 만드는 전략을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스토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내용뿐만 아니라 영화 형식의 측면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그 틀을 하나 잘 만들어 놓고 있다. 그게 성공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텍스폴 나머지 영화들의 감독들은 유승환 감독의 이런 그 전략을 내용과 형식 면에서 양쪽 다 볼만한 영화가 만드는 전략을 짜야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음, 음, 어, 뭐, 저는 음, 이게 그 얘기 하시니까 기억나는 게 이제 아니, 마지막 장면에 그 후반에 이제 물싸움을 다 하고 나서 음, 그 이제 그 딱 여성들의 싸움과 남성들의 싸움에 비교되는 게 이제 총을 쓰냐 안 쓰냐였는데 예, 그 마지막에 장도리가 물에 이제 빠지고 사고로 빠지고 그리고 그 개를 이제 총으로 쏴 죽일 수 있는데도 쏴 죽이지 않고 그냥 바다에 버리고 그냥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음, 그 장면도 일종의 굉장히 우아한 싸움이랄까? 그렇게 우리는 끝까지 이성을 붙잡고 그런 불필요한 살해는 하지 않아. 약간 이런 모습이어서 되게 통쾌한 장면이기도 했는데, 약간 그것도 좀, 이제, 이 안 전략도 죽인 건 사실, 아니죠. 그렇다고 네? 안 죽인 건 아니잖아요. 네, 안 그렇다고 죽인 안 건 죽인 건 아니, 아니죠. 사고가 죽일 맞아요, 맞아요. 테니까. 그러니까 네, 안 죽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는 건 해요. 근데 음, 맞아요. 훨씬 더 우아하게 죽이는 거죠. 음. 음, 이런 그 여성들의 어떤 그 이 우아하게 자기를 지키는 그런 걸 보여줬던 영화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매혹당한 사람들이라고 한국말 영화 제목은 매혹당한 사람들인데 이제 소피아 코폴라라는 감독이 이 원래 이 매혹당한 사람들이라는 그 영화 원작이 따로 있는데 그게 이제 남성의 관점에서 만들어져서 여성들은 뭐 욕망에 미쳐가지고 막 남자들을 막 매혹하고 막 그래서 그걸 막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남자들을 이렇게 갈취하고 막 그런 괴롭히고 그런 캐릭터로 그려졌다면 이 소피아 코폴라가 재해석한 영화에서는 이제 거기 이제 남자 하나가 우연히 이제 그 전쟁 중에 남자 하나 부상을 당해서 그 남자가 여성들만으로 이루어진
그 작은 학교, 이제 가정교사처럼 있는 되게 작은 학교인데, 이제 그 여성들도 어디를 떠나지 못하고 거기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부상당한 남자가 그 집에 오게 돼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그때 이 남자가 이제 여기 재해석된 영화에서는 그 남자가 이 여자들의 어떤 그 좀 이용당하듯이 좀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제 또 여기 밀수해서 우아하게 죽인 것처럼 이제 총질로 죽이지 않고 총을 사용하지 않고 독버섯을 음식에 타서 죽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야만적이라고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아라고 하면서 되게 차분하게 죽음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런 걸 다뤘던 이 영화가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 수상을 받았던, 그러니까 충분히 예술성으로 인정받았던 영화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강인함? 이런 거를 이 밀수에서도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 좀 감탄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런 전략에. 류승원 음, 감독의 전략. 음. 응, 맞아. 마지막으로 한 응. 음, 뭔가, 음, 뭔가 군천에서 일어나는 이런 지역적인 일에서 뭔가, 어, 중앙이나 어떤, 뭐, 근대 어떤 경찰 조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개입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중간에 한번 이제 폭력배들 처리할 때 한 번 왔다가 뭐 이제 롤렉스 주니까 막 돌아갔는데, 음, 그랬는데, 오히려 이제 마지막에 장도리가 죽을 때는 상호가, 어, 맞아요. 중앙 정부보다 이제 자연이 개입하는 상황이 되죠. 어, 뭔가, 음, 여기에서처럼, 음, 뭔가, 중앙 정부의 어떤 근대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그런 지역적인 일에 간섭을 하려고 하면은, 음, 어떻게든 그런 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고, 왜냐면 중앙은 지역을, 어, 그런 하청으로나 생각을 하고 있을 테니까 더러운 일 맡는, 어, 오히려 자연이, 어, 어, 뭔가 거기 서 있는 웅장한 뭔가 산 같은 바위섬들이 뭔가 오히려 나쁜 인간들을 벌 주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어 많이 갖게 되는데 또 마지막으로 그냥 얘기를 하자면은 뭐딴 얘기 하자면은 뭐 좀 안타까운 점들이 있다면 뭐 약간 고민 씨라든지 이제 장도리는 조금은 입체적인 캐릭터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보미 씨는 드러나진 않았지만 다방 주인이 되기까지 엄청 노력하는 뭐 머리까지 쥐뜯기면서 머리숱이 없어질 정도로 노력하는場面이 있었고 장도리도 폭력 조직의 끝에 오르기까지 외부자였잖아요. 춘자랑 마찬가지로 춘자는 뭐 힘든 시절을 식모살이하면서 겪었다고 하지만 장도리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두 사람이 또 만나서 연인 관계였잖아요. 장도리하고 응? 이 권상사? 고민 씨. 고민 아, 씨하고 약간 눈빛이 튀는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스파크가 튀는 장면이 있고 뭐 담배 같은 거 챙겨주는 장면도 있고 그 그 장면 여자는 그 다방에 있는 여자는 그 시골 음 다방들은 옛날에는 그건 뭐 당연히 성매매 장소였죠. 그렇죠. 그리고 그 여자는 그 모든 남자들의 연인이 되지 않으면 거기서 못 버티죠. 음, 음,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아, 생존 전략이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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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 음. 뭐, 여자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폭력 이 영화가 중요한 게 그게 없으면
페미니즘의 기존의 페미니즘에 대해서 내가 불만인 게 여성을 약하게 취급하면요. 그런 폭력적 권력적 갈등 관계, 헤게모니 투쟁에 있어서 여자는 내세울 게 없어요. 음, 그러면 그 고민 씨가 맡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음, 그렇잖아요. 그죠? 그쵸. 맞아요. 그 페미니즘 조직이 뭐 자유를 쟁취한다 뭐 어쩌고 그러지만 입센의 여성의 인형의 집에서 탈출한다고 그래서 음, 노라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쵸. 음, 음, 인형의 집에 노라는 그 귀족 그 가문이니까 음, 그렇게 뭐 몰락하지는 않겠지만 레미제라블 같은 데서 보면 여자가 그런 조직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몸파는 여자가 되는 수밖에 없었어요. 음, 음, 그게 그런 그 상황이 바뀐 지 얼마 안 됐고 저개발 음, 국가에서는 여전히 그래요. 음, 음, 그래서 내가 옛날에 고민한 적이 있어요.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하나 영어로 만들어서 그 불법 이민자들 있잖아요. 음, 그런 여자들이 그걸 보면서 영어를 할 줄만 알아도 자기 권리를 지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음, 그래서 언젠가 내가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영어로 쉽게 영어 공부를 금방 배울 수 있는 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영어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싶어요. 음, 음, 그러면 그런 위기에 처한 여자들이 영어로 말만 할 수 있다면 몸을 안 팔아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음, 그래서 내가 사실은 영문법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하나 있긴 한데 그걸 만든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음, 영어로 다시 프로그램을 만들고 누구나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기가 말로 요새는 다 선진국은 다 제도가 잘 돼 있으니까 음, 여자들이 자기 몸을 지킬 수 있게 어? 의도하지 않게 의도하지 음, 않았는데 그런 고민 씨 같은 처지에 안 빠지도록 고민 씨는 다르죠.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러는 거죠. 음, 자기가 성공하려고 그런 방식으로 그땐 선택 여지가 별로 없으니까 그 방법이 좋은 선택의 방법이니까 성공의 방법이니까 그 여자도 굉장히 욕망덩어리예요. 음,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런 단순한 그런 방식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자를 약자로 음, 놓고 보는 한. 음, 이 영화가 굉장히 좋은 영화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런 면에서. 음, 음, 쪽으로도 이긴단 말이죠. 진짜 이겨. 예를 들면 아웃사이더들의 세상 치해법권 지역에서는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음, 네. 폭력이 대화의 권력 행사의 주요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죠? 음, 권력 행사의 주요 도구인데 물속에서는 해녀들이 훨씬 세니까 음, 음, 폭력으로도 이긴다는 거죠. 음, 이 영화의 통쾌한 점이고 이 영화의 좋은 점은 고민 씨가 분한 다방 레이지 같은 그런 전통적인 약한 여성들의 생존 전략, 성공 생존 전략도 있지만 음, 그 대안으로 음, 조출자가 보여주는 남성들과 거의 마초의 방식은 아니지만 음, 여성적인 폭력의 방식으로 헤게모니를 쟁취할 수 있는 집단적으로 음, 그것도 음, 그런 길을 열어 보여줬다는 점에서 그냥 레트로만은 아니고 환타지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당연히 그냥 환타지가 아니고 환타지보다는 내 생각에는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전망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음, 판타지라고 볼 수 없고 음, 새로운 시대의 공동체를 이루는 상상력의 표현이다. 라고 훨씬 더 나는 음,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싶고 그런 면에서 관객들의 공감을 샀고 나도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여자들도 음, 앞설 수 있지. 여자들이 그 헤게모니를 치는 게 뭐가 문제야? 어? 물론 그게 폭력 조직의 그 형태로 그건 영화라는 장르상 그렇죠. 싫어하면 음, 죽이고 그죠? 싫어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죽이는 걸로 영화에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조가 음, 되고 강화가 되고 눈앞에 보이는 모습으로 영상으로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음, 폭력 장면, 사람이 죽는 장면으로 묘사가 됐지만 여성이 공동체로 헤게모니를 쟁취하는 그런 형태의 과정이라서 음, 좋게 영화를 볼 수 있었어요. 음.